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미주 한인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 사이에도 여론전이 가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 전문지 더 힐에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영문 번역본이 전면 광고로 게시가 됐었죠. 이 광고를 게재한 단체가 에이커스라는 단체입니다. 한미연합회라고 한글로 쓰는데요. 이 에이커스라는 단체는 한국에도 본부가 있고 미국에도 본부가 있습니다. 이 미주 본부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 회장이 오늘 저희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킴 의원의 기고문을 지지하는 그러한 성명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갑자기 왜 영킴 의원의 기고문을 지지하는 성명운동,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에이커스가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배경에는 앞서서 지난 23일 한인 20여 명이 영킴 의원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소재 의원실을 찾아가서 김 의원에게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한 데 따른 겁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중앙일보에도 게재가 되고 여러 언론사에서 특히 이제 좌편향 언론사들이 이러한 보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항의한 한인들은 김 의원이 1월 6일자로 더 힐에다가 낸 기고문,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1월 17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또 1월 18일 미국의 소리 VOA와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망언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국 의회 의원이 윤석열 탄핵에 미국이 목소리를 내고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은 이거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라는 이 웹사이트에다가 항의 서명 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좌편향 인사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온라인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 온라인 서명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서명을 하는지 뭐 미국에서 서명하든지 그걸 블락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빙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명 확인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인숙이라는 분이 이 청원서를 만들어서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은 영킴 하원 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예.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을 어떻게 모욕했다라는 건지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간 영킴 의원이 친중 혹은 친북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얘기는 사실은 영킴 의원만 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이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국의 친미 정부가 들어서느냐 친중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결국은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안 줄 수가 없죠. 당연히 줍니다. 친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미 동맹 관계가 철통같이 계속 든든할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숙의 윤석열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이게 2번째 사과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것이 이게 반민주적, 반평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3번째, 더 겸허하게 다수 재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라. 근데 다수 재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이야기가 좀 애매하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모이는 사람 숫자하고 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이는 집회하고 보십시오. 숫자가 다릅니다. 뭐 이거는 이제 LA라 치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는 3, 40명.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200명이 모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매번 200명씩 모였습니다. 숫자가 다른데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데 다수 재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밑도 끝도 없는 이 자신감 참 대단하죠. 약 3주 전에 등록된 이 청원에는 오늘 제가 오후 한 4시쯤 확인을 했는데요. 4,557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4,557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3주 정도 걸려서 서명이 된 숫자입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에이커스의 미주본부가 지난주에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노골적인 친중 친북 행위를 일삼아 온 인사가 주축이 돼서 벌이고 있는 교란 행위다. 이 미주 한인 동포 사회를 교란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가만둬선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에이커스는 미국 내에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한인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 의원의 더힐 기고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는 지지 성명서를 만들고 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 좌파들이 받아놓은 그 온라인 서명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정 에이커스 미주본부 사무총장은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미국 내에서 친중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국 유튜버들에게 알려서 공론화하는 한편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총회장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두 분과 직접 통화를 따로따로 나누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실천이 됩니다. 믿을 만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인숙이라는 인물, 지금 이런 활동의 주동자로 지금 나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숙이라는 인물이 영어명으로는 린다 리로 되어져 있고요. 이분은 이미 이러한 좌편향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우파 언론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파 언론들을 소송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승소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법정 싸움 벌여가지고 왜 나를 좌파로 몰았느냐 해가지고 승리까지 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거에 북한 공산당이 노동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은 공산당이 노동당이니까 북한의 정식 당명이 대남 전술 전략을 세우면서 초기부터 이건 김일성 때부터 이미 해왔던 일입니다.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쥐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민족주의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 이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전통이랄까요? 역사랄까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는 마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체 사상과 같은 거로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일제의 침략기가 있었죠. 일제의 침략기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이 이 민족주의 운동을 여러 군데에서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반도 내에서는 워낙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해외로 본부들이 옮겨갔었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원래 곳곳에 생겨져 있던 임시정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연합정부로 그렇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에 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묘하게 겹치는 모습을 봅니다. 원래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을 마치 너희와 나는 하나야 라는 식으로 김일성이 이끌어냅니다.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김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낙엽 하나 강에다가 딱 던져가지고 그 위에 탁 타고 올라가서 강을 건너가가지고 일본 군들 갖다가 다 격퇴시키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김일성을 만들어 놓고
주체 사상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그것이 민족주의자들이 동경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원래 개념에서 좀 변질시켜 가지고요.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이념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자꾸 끌어들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하고 한민족의 우수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이것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하고 이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순전히 김일성 일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사상입니다. 말이 좋아서 주체 사상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섬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는 지금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그냥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종교입니다. 종교. 완전히 신격화해버리는. 근데 그것을 주체 사상이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우리 민족 막 이런 단어들에 넘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더 이상 북한에서는 이 단어 안 씁니다. 예, 김정은이 더 이상은 남한은 우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임종석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국가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민족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배반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으시다면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어느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러한 구분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무조건 좌파 해가지고 몰아붙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이쌍 나 진짜 좌파해버릴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이래서 참 쉽지가 않다. 사상 싸움이란 체제 전쟁이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에이커스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영킴 의원이 뭘 틀린 얘기 한 게 있냐 이거죠. 다 맞는 얘기 했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사과해라? 웃기고 있는데 무슨 사과할 게 없는데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 더 많은 미주 한인들은 지금 한미동맹이 계속 굳건하길 바라고 한미동맹이 계속 굳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친미 정권이 계속 들어서 있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른바 좌파들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 린다 리라는 이인숙이라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신공격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뭐 자제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좌편향되어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굉장히 많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처음 나왔을 때 탄핵 결의안 첫 번째 결의안에서 미국을 너무 따르고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배격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글들이 탄핵 결의안에 처음에 들어갔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일본하고 친해지고 미국하고 친하고 북한하고 중국을 멀리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돼?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VOA 방송이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중 좌파들은 주의해라. 경고성 보도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친중 활동을 한다. 미국 땅에서. 미국의 주 적이 중국인데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리더들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세력이라고 지금 딱 지목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땅에서 친중 활동을 한다? CIA에 신고할 만한 거죠. 예. 이건 접수 받습니다. CIA가.